교재 388페이지 문제 135번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입니다. 고소작업대는 그간 기계안전기술사에서요 무려 7번이나 출제됐고, 이 문제 유형을 보면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안전조치, 즉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그 밖에 우리가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또는 고소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 밖에 무게중심 및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라든지 또 고소작업대 위험 요인과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출제가 되었죠. 산업안전지도사는요 그간 3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역시 기술사에서 출제된 동일한 문제죠. 무게중심과 주행장치 분류,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리고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이 설치 시에 사업주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결국 해당 내용들이 돌고 돌아 또다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소작업대 이 방호장치 중에 이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개정된 만큼 방호장치에 대한 신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와 그리고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고소작업대는요 특수목적용 차량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사람이 높은 곳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지 건설기계처럼 양중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차량 탑재형에서는 주로 추락, 낙하, 그리고 시저형은 끼임 사고가 발생되며 이 중 차량 탑재형이 전체 재해의 약 66%를 차지한다. 자, 고소작업대의 종류는요 크게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차량 탑재형이 있죠. 자동차 위에 이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명 흔히 스카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죠. 요놈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난간대 미설치로 추락하거나 또는 붐대가 파손돼서 또 추락하고, 그리고 붐이 선회할 때 주변 전선에 전로에 접근해서 그대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 시제형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렌탈이라고 하죠. 사업장에서 비싸다 보니까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빌려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렌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안전하는 사람이라면 렌탈보단 시저형 고소작업대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이 장비는 주로 상승 중에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작업 영역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최근 10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해당 장비에서 10명이 넘게 죽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해율입니다. 예. 자,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보겠습니다. 이 고소작업대의 국제규격은 ISO 1636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또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그리고 안전검사 고시에 적용하고 있죠. 이 안전조치의 문제는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 18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규칙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죠. 이렇게 답안에 이 키워드로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만 써줘도 되거든요. 우리가 법령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도 그러면 좋겠지만 무슨 AI도 아니고 또 시간도 실제 부족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설치 시에는요, 자, 작업대에 끼임 충돌 방지 가드, 그 다음에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결국 끼임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시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해서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붐이 높고 낮게 임계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결국 고소작업대란 것은 안정도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사각을 초과했을 때는 전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대에 전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격 하중이란 최대 하중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소작업대에서 정의하는 전격 하중이란 탑승한 사람의 수, 인원수, 그죠? 그리고 적재한 자재, 그리고 공구 무게를 우리가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를 80kg으로 산정하고 공구와 자재 질량을 평균 40kg으로 산정을 해서 이 고소작업대 최소 전격 하중을 우리가 120kg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전격 하중, 풍하중, 구조하중, 그리고 안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격 하중을 우리가 표시도 해야 된다. 네 번째, 권가 방지 장치를 갖추고 다섯 번째, 작업대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을 5 이상을 부여해야 된다. 자, 고소작업대가 와이어로프나 체인으로 구동돼서 안전율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작업대가 우리가 1층이 아닌 2층, 3층에서 써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확한 명칭 방향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치 시의 준수 사항인데요. 첫 번째,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결국 안정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전도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급작스러운 어떤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해서 설치를 준수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동 시 준수 사항인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금지시킨다. 다만 신호수를 배치해서 짧은 구간 이동 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호수에 대한 규정은요. 산업안전보호 기준에 관한 규칙 40조. 40조에 보게 되면 8가지의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 40조 2항에 보면 171조, 172조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상 우리가 이 하역 운반 기계의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호수가 반드시 배치가 돼서 이런 이 조건에서는 이 허용이 된다. 예, 그 정도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해서 전도 방지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사용 시 준수 사항이에요. 작업자는 안전보호구, 안전모와 안전대를 당연히 착용해야 되죠. 두 번째는 관계자의 작업구역 내 진입을 금지시킨다. 우리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신호수까지 배치를 하면 좋겠죠. 의외로 고소작업대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사람이 출입해가지고 끼이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현장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로 접근 작업 시에는 당연히 감시자를 배치하고 감전을 위한 전선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작업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해야 된다. 아무래도 요거는 야간 작업 시에 해당하는 내용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작업대를 정기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호법 83조 안전인증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또 무엇보다 작업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정기점검도 꼭 갖춰야 되고요.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스위치죠. 이 조작 장치에 방향 스위치에 임의로 잠금 장치나 또 작업 편의상 어떤 이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작업대는 당연히 전격 하중을 초과해서 우리가 탑승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예요. 자, 첫 번째 붐각도 길이 센서 AML이라 그러죠. 오토매틱 모멘트 리미터. 붐의 각도 길이를 확인하는 장치로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작업 반경을 제한한다. 무슨 얘기냐면 붐이 인출될 때요. 자동으로 임계값을 우리가 센서로
센서로 이렇게 감지해 가지고 이 작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장치죠. 주로 이제 요거는 차량 탑재용의 이 장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기계.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부하 방지 장치죠. 과부하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작업대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상 작업대의 적재 하중보다 1.2배 초과 적재 시, 그러니까 120% 초과 전에 과적재 경보가 울리고 또 작업대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조건을 갖추는 너무 중요한 방호 장치입니다. 자, 세 번째 과상승 방지 장치입니다. 건물의 천정등과 작업대 사이의 끼임 방지를 위해서요. 작업대가 상승 중에 감지 시 작동을 제동하는 장치죠. 자, 이 내용은 이제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시저형 고소작업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이 끼임 사고거든요. 상승 중에 천정 단차 또는 배관 등에 끼이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9월 1일자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죠. 고소작업대는 산안법 83조에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이잖아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기존에도 과상승 방지 장치가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높이나 개수 이런 세부 조건들이 가이드에만 제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설치 의무 외에 재질이나 개수 또 설치 방법 등을 명시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제의 강도 이상의 재질, 여기서 강제라는 것은 아변과 같은 방법으로, 아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롤러 사이에 이 재료를 넣고 소성 가공한 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고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서 이 수평형, 이 사면의 바 형태나 그리고 수직형, 기다란 이 봉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수평형의 바 형태는 상부 난간대에서 5cm 이상 설치를 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되는 구조. 수직형 같은 경우는 상부 난간대 모서리 이 4개소에 각 60cm 이상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바 형태와 봉 형태 두 가지를 적용하면 이 봉은 2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페일세이프 관점으로 본다면 듀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해당 개정된 내용은요, 올해 2023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로 인해서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처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비상정지 장치죠. 비상시 운전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다. 고소작업대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버튼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적색 머리 돌출형 버섯 구조의 바탕 노란색 해서 이 비상정지 장치의 안전회로는 우리가 0정지 또는 1정지 방식으로 하드와이어드 구조로 설치가 회로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 위치 감지 센서예요. 전후방 작업 위치를 확인하여 작업 반경을 제한한다. 결국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고, 해당은 이 기계 설비는 아무래도 차량 탑재형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차량 탑재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는 조작되는 수평을 확인할 수 있는 수평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유압장치 파손 시에 이 잭의 수축 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요. 최대 전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작업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불시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다. 이 조건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고소작업대의 방호 장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렇게 5가지가 정해져 있죠, 규정이.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점검사항이 나오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결론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면 결론도 사실 적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적을 수 있는 조건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점 요인으로서 이런 것도 이제 구조에 맞게끔 적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와 그리고 방호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